여러분 어디 책상 정리 잘 하십니까? 컴퓨터 바탕 화면에 지금 아이콘은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나요? 스마트폰 알람, 메일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읽어야 되고 딱딱 줄 맞춰서 정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통제형 인간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한번 살펴볼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마치 제 심리 테스트처럼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5개 이상은 어떤 사람입니다. 7개 이상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뜨는 것들 많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까? 뭐 정확하게 용어로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데 신뢰도는 있는데 네. 타당도가 좀 떨어진다. 타당도? 네. 그러니까 그 지표를 진짜 말하는 건지에 대한 좀 타당도는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하다. 그것이 정말 정확히 그 진단을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재미 반, 네. 신뢰 반, 네. 요 정도로만. 네. 우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통제형 인간, 네. 통제형 사람들인데 정확히 어떤 행동을 보이면 통제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정확한 용어는 통제형이라고 보통 저희는 쓰지 않고 네. 약간 강박적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강박적 경향.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너무 이제 좀 장애 용어에 가까우니까 통제형 인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자신만의 어떤 룰, 규칙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수거는 어떤 식으로 개고 수납장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뭔가 생각한 어떤 선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야 되고 뭐 정리정돈을 이렇게 해놔야 되고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잘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기자님을 만약에 사석에서 만났는데 네. 기자님 오피스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막 콘센트가 엄청나게 막 다 엉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막 그걸 풀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아, 남의 것도. 네, 남의 것도요. 남의 컴퓨터 선 막 이런 네, 거. 네. 그런 어떤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좀 내면의 어떤 완벽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얼마 전에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안성재 셰프가 네. 수저를 반듯하게 정렬해 놓고 네. 입 닦은 휴지도 정사각형으로 이제 몇 번씩 접어 놓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요.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도 예전에 이퀄라이저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네. 나옵니다. 그 냅킨도 반듯하게 그렇죠. 수저 네. 그다음에 뭐 냅킨 갖다 반듯하게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책도 그렇고 각 맞아야 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좀 통제형 인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통제형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잘하시고 소위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적 경향이 너무 높아서 예. 소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를 좀 못 참고요. 뭐 꼼꼼하게. 그렇죠. 공부 같은 것도 보통 잘해요. 왜냐하면 공부도 이렇게 자려고만 하면은 내가 그때 못 본 거 여기 안에서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깨알 같은 곳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그 다 보고 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떤 빈틈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출근 일찍 하고 퇴근 늦게 하고 하나라도 더 살펴보려고 할 테고. 네. 왜 가끔 이제 TV에서도 연예인들 네. 뭐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료수가 쫙 정렬이 되어 있고 네. 상표가 앞으로 나오게끔 네. 그것도 다 오화혈을 맞춘 상태. 네. 이런 것도 비슷할 테고요. 그렇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 셰프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런 통제형 경향이 있다. 그럼 얼마나 음식이 깔끔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정합성이 맞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또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또 MBTI 테스트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J냐 P냐 계획형이냐 아니면 뭐 약간 뭐 증전이냐 이런 걸로도 많이 나누던데. 네. 그럼 J 유형이 주로 통제형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경향상으로 P보다는 J가 훨씬 더 그런 경향이 있고요. J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보면은 항상 뭔가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도 다음 날 뭘 할지를 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항상 다이어리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바탕화면에 뭐가 이렇게 많이 좀 쌓여 있거나 정리가 거의 안 돼 있는 분들은 P인 경향이 진짜 실제로 높고요. 저도 연구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깔끔한 부분들은 좀 J 경향이 높으신 분들도 많고요. 아하. 9651님이 교수님 왜 자꾸 제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식당 가서 의자 삐뚤어져 있으면 정리하는 1인입니다. 그 식당까지. 네. 그리고 이정옥님은 옆에 계신 분이 힘드실 듯, 그죠? 그리고 4079님, 옷장 안에 옷걸이,
고리들도 한 방향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다는.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 삶을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스불을 껐나? 네. 보일러 끄고 나왔나? 몇 네. 번이고 다시 정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불안감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꼼꼼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건망증을 걱정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통제형입니까? 뭐 일단은 그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 정리 정돈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후룩 나가버리고. 네, 그냥 후룩 나가버리고. 그럼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닌 게 예.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진짜 극피가 있으세요. 극피? 네, 피.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이 거의 없으신.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인생의 3분의 1을 네. 핸드폰, 지갑 이런 거 찾는데 시간을 쓴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거 찾는데 시간을 쓴다. 자기는 어디 가든 핸드폰이 맨날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좀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무엇이나 점검해 나가는 것은 자신의 큰 위험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과할 경우에는 보통 이분들이 완벽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이유가 사실 불안을 메우려고 그러는 경향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틈이 있으면 그 틈 속에서 불안이 스며들까 봐 항상 거기를 막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불안과도 좀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김미성 님도 침대보 각 잡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 틈에서 불안감이 새어나올까 봐 그 틈을 막는 그런 습관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통제 욕구가 너무 커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자신의 환경을 완전히 뭔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가변수가 많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뭐 틀어 막아놓고 완벽하게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너질 수도 있고 삶이라는 건 굉장히 유연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통제적으로 가다 보면 또 심지어 강박적 경향으로 가다 보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함 어떤 면에서는 좀 대처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고 유연함이 사라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내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과도할 경우에는 네. 그냥 인생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네요. 문제는 이제 그분이 성격이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네. 그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며느리한테 뭘 시켜가지고 뭘 정리해라, 뭐 설거지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부모님, 그 시어머님도 진짜 그쵸, 좀 그쵸. 잔소리, 싫지만 잔소리. 네. 사실 어떤 시어머님이 더 싫으냐면은 그거를요 자기가 막 치우는 분이 있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릇 막 다 닦고 있고 막 거실 막 깨끗한데 계속 닦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며느리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수건 개놓은 거 다시 개고. 네, 그런 분이 자신의 배우자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그럼 너무나 좀 괴로울 수 있죠. 재밌는 사연 또 도착했습니다. 1332 쓰시는 분께서 와이프가 집회의 위인들을 다 앞을 바라보게 정리해 놓습니다. 무슨 콘서트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위인들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집회 같은 것도 지갑에 넣을 때도 네. 이거를 맞추는 거죠, 오와이어를.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또 마음은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마음이 불편한 거고. 네. 박화수님 같은 경우에 저도 정리에 목숨 걸고 살았었는데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약간 좀 양보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환경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기도 하나요? 사실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가 정리정돈을 하고 완벽주의가 있는 건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네. 근데 그게 자기 삶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면 예. 조금은 유연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많이 구축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가장 최고의 안전한 환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책입니다. 좀 릴렉스하는. 네. 릴렉스하고 조금은 유연하고 좀 더 자연을 바라보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는 것이 자신의 어떤 오피스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뭔가 완벽주의적 경향이 높고 너무 통제를 하고 있다면 자연에 나가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제형 인간이 그러니까 강박적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평소에도 그럼 스트레스를 좀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보통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요. 예. 불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가면 이런 강박적 경향이 높아지죠. 또 그 불안을 풀어내려고 더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꽃게는 딱딱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예.
아주 유연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꽃게가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아래는 위는 껍질이 딱딱한데 딱딱한데. 그 아래 살은 굉장히 말랑말랑 연하잖아요. 부드럽고. 네. 소위 겉바속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유연한 그런 불안이라는 건 안개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오면 올수록 계속 강박적 경향이 더 세진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는 불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은빈님이 저도 MBTI P인데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일할 때는 진짜 작은 거 하나도 다 다시 정리하고 네. 파일 만들어서 폴더별로 정리해 놔야 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일상생활하고 일할 때 네. J적인 성향, P적인 성향의 다른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연자분께서는 아마도 P 성향이 맞긴 한데 사회에서는 J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요구하는. 네. J에서는 보통 우리 사회가 계획적이고 어느 정도 적응적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고 이런 걸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를 많이 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의외로 지금 집회를 한 방향으로 정리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5988님도 그렇고. 아 이거 또 너무 강박 속에 살면 좀 그런데 네. 그 P형과 J형 네. 강박이 있는 사람과 너무 강박이 없는 사람이 섞여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7710님이 네. 저는 100% P, 남편은 200% J. 네. 한 20년 같이 사니까 저는 J 성향이 잘하고 있어요. 네. 남편은 전보다 좀 편안해지고요. 네.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의 감정은 전염이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면 그렇게 서로가 좀 중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완전 극단적인 갈등을 또 가지기도 하죠. 내가 정리해놓은 거 왜 치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줄을 세우고 막 당신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적당히 서로 또 양보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직장 상사가 이렇게 통제형 인간이다. 네.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숨 막히죠, 사실요. 예, 힘들죠. 그것도 바로 윗상사면 더 숨 막힙니다. 보통은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작업 단계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자꾸 점검받으면 되게 압박감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먼저 있어요. 물어보기 전에 네, 계속 선수 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불안이 많이 격동되기 전에 그게 좀 나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상사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요. 그분의 기대치가 보통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대치를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심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건강할 수 있다. 적당한 심리적 거리. 네, 그분에게 완전히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굉장히 숨 막힐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완급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가 불안감의 강박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 네. 오은서님, 저는 돈도 다림질합니다. 이렇게. 자, 조금 더 지혜롭게 이 강박에서 벗어나거나 완화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